네, 안녕하십니까. 체질 건강 전문가 장석근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강의하게 될 내용은 건강 100세 이야기입니다. 특히 저는 사상 체질을 접목해서 내 체질을 알고 내 체질에 맞는 운동법과 다이어트 방법에 중심을 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트렌드에 맞춰 사는 것이 가장 능동적인 삶이라 여기는 요즘. 판에 박힌 옷차림, 모두가 찾는 맛집, 타인이 부러워하는 성공에 열광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트렌드보다 한 발 앞서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라. 체질을 알고 그 근본적인 건강과 성격에 맞춰 입고 먹고 살면 인생에 더 큰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다. 장석근이 말하는 100세 시대 체질 따라 행복하게 사는 법. 건강 100세, 재앙일까 축복일까? 제가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여러분들 가족과 또 재산을 지킬 수 있고요. 또 무엇이 있어야 여러분들과 인간관계라든지 취미생활 또는 종교라든지 또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해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자, 무엇이 있어야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강. 네, 바로 건강입니다. 사람은 건강하지 않으면 정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어서 내 체질을 알고 내 체질에 맞는 운동법을 한다면 결국 여러분들이 조금 더 능률적이고 조금 더 효율적인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초등학교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요? 태권도. 태권도도 있겠죠.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누가 축구, 축구 이야기했는데, 사실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축구 선수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였지만 축구 선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나름 유망주였나 봅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지만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외국 선수들과 시합도 많이 하고 또 한국에 있는 많은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함으로 인해서 유망주로 촉망받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축구였고 제 인생에 있어서 축구가 전부였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런 생활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딱 인연을 끊게 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시골 촌놈이 도시에 올라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수많은 그 경쟁자들과에서 이길 수가 없었던 이유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충남 예산에 저희 고향에 돌아와서 태권도 선수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태권도가 너무 좋았고 또 태권도가 축구만큼 제2의 전성기가 되어서 지금까지 제가 태권도를 전공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태권도를 하면서 전 세계에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태권도 보급 활동에도 신경을 많이 썼고요. 또 수많은 제자를 육성하면서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요. 사람의 몸은 역시 하나가 아니었구나. 신체에 대한 메커니즘은 면역 체계나 대사 작용에 의해서 사람마다 정말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강하게 느꼈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같은 나이에 또 같은 조건으로 같이 운동을 하지만 운동을 할 때마다 그 학습 능력에 따라서 운동 수행 능력 평가도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많은 제자를 키웠지만 정말 같이 운동을 해도 금메달을 항상 따는 친구, 항상 예선전에서만 탈락하는 친구,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분석을 나름 해봤는데요. 정말 중요한 게 체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질에 맞는 운동법과 다이어트법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더 다이어트라든지 건강한 삶을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말하는 체질은 바로 사상체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상체질 알거나 들어보셨죠? 네. 이 사상체질은 100여 년 전에
동무 이재마 선생님께서 정립하신 학문입니다. 폐가 굉장히 강한 체질이 있는가 하면 또 저같이 생긴 딱 태음인 간이 강한 체질도 있고요. 또 췌장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소양인이라는 체질도 있고요. 소양인하고 정반대의 체질이 바로 췌장의 기운은 약하나 신장의 기운이 좋은 바로 소음인이라는 체질입니다. 이렇게 체질은 한번 갖고 태어난 체질은 평생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질에 따라서 오장육부의 강약, 대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왕이 하는 운동, 나한테 맞는 운동을 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폐가 굉장히 강한 이 태양인들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예, 그렇죠. 마라톤이라든지 수영을 하면 정말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폐의 기운이 워낙 좋으니까요. 하지만 같은 태양인이라도 건강하지 못한 태양인에게는 이렇게 과격한 운동보다는 요가라든지 단전호흡, 명상을 통한 심신수련 운동이 좋겠고요.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보다는 이렇게 정적인 운동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태양인하고 정반대의 체질이 딱 저같이 생긴 태음인이라는 잘하시네요. 네. 태음인이라는 체질입니다. 자, 이 태음인이라는 체질은 땀을 많이 흘려야만 완실무병한 체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할 때 여러분들이 땀 흘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오히려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태음인들한테 가장 큰 영원한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자, 이 태음인은 6일 다이어트하고 7일째 한 끼 먹는 걸로 바로 도루묵이 된다라고 물만 먹어도 살찐다라는 체질이 바로 이 태음인이란 체질입니다. 무엇이든지 잘 먹고 잘 소화를 시키지만 문제는 옆구리에다가 싸놓는다라는 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음인들이 운동할 때는 걷기라든지 등산, 걷기 중에는 파워워킹이 좋겠죠. 일단 땀이 날 정도로 숨이 찰 정도로 하는 운동이 좋겠고요. 축구도 좋고요. 수영도 좋고 어떠한 운동이든지 간에 땀이 나게 하는 운동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췌장에 굉장히 기운이 강한 이 소양인이라는 체질이 있습니다. 이 체질 굉장히 열이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태음인처럼 땀이 많이 날 수가 있는데요. 이 체질도 마찬가지로 옆구리에다가 항상 튜브처럼 쌓아놓는다라는 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양인들한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급한 성격 때문에 소나기 밥을 먹거나 폭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요 현상도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소양인한테 가장 어울릴 수 있는 운동 중에 역시 에어로빅이라든지 또 축구도 좋고요. 등산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체에 비해서 상체가 워낙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하체가 뻣뻣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소양인들한테는 나중에 이 발끝으로 서는 운동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소양인하고 정반대의 체질이 바로 소음인이라는 체질입니다. 이 소음인은 물도 잘 안 마시는 데다가 땀도 별로 나지도 않고 땀이 나봐야 별로 좋은 체질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체질들이 운동을 할 때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시고 운동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자, 소음인들한테 제일 좋은 운동은 바로 점프력 운동입니다. 워낙 하체가 튼튼하기 때문에 배구 선수도 많고요. 축구 선수도 많고 특히 소음인들 중에 이 댄스 강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어로빅 강사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소음인들한테 적합한 운동은 바로 땀을 많이 흘리지 않는 운동에 적합할 수가 있는데요. 땀을 많이 흘려서 원기가 빠지게 되면 장시간 휴식을 취하고 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체질을 알고 체질에 맞는 운동을 했을 경우에 조금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능률적이라는 이 사상체질법, 운동법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운동만큼 중요한 게 바로 식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한 후에 어떻게 식습관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동의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태음인에게 맞는 음식이 따로 있고요. 소양인에게 맞는 음식이 따로 있고 소음인이나 태양인에 맞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체질에 맞는 운동을 하고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을 드신다면 여러분들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자, 태음인한테 가장 어울리는 고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고기가 제일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예, 잘 하시네요. 네. 태음인한테 제일 좋은 고기는 바로 소고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음인한테 제일 좋은 고기는 어떤 고기일까요? 그렇죠. 오늘 전문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소음인한테 어울리는 고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먹어서 오늘 힘쓸 고기가 필요하지 소음인한테는 오늘 먹고 며칠 후에 힘쓸 고기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흡수력이 빠른 고기가 필요할 텐데요. 소음인한테는 무슨 장어라든지 닭고기라든지 뭐 영양탕이라든지 뭐 추어탕 이런 것이 여러분들한테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음인들 중에는 멀미도 잘하고 비위도 약한 사람이 많아서 이거를 바로 먹기에는 힘드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레시피를 좀 더 조정을 하셔서 나한테 맞게 드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소양인한테 어울리는 고기는 무엇일까요? 네? 네, 정답입니다. 자, 열이 많은 소양인은 열을 내려줘야 하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태양인한테 어울리는 고기가 뭐가 있을까요? 태양인. 예, 오리도 뭐 다 좋습니다만 태양인한테 어울리는 고기는 바로 양고기입니다. 양고기라든지 갑각류가 좋습니다. 오징어나 무슨 조개, 새우 같은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른 체질이 먹어서는 안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체질에 맞는 고기를 드시게 되면 그 체질한테 발현되는 에너지가 좀 더 클 뿐이지 낮은 체질이 먹었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음식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데요. 자, 아까 제가 소음인들 닭고기를 먹으라고 추천을 하고 했는데 또 소양인은 제가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했는데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음식 방법, 요리 방법 중에서 제일 나쁜 요리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튀기는 게 좀 나쁘겠죠. 그다음에 조금 안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조금 구워 먹는 거겠죠. 직화로. 그것보다 조금 안심되게 먹을 수 있는 거는 그렇죠. 볶아 먹는 거. 계속 틀리고 계세요. 네. 제일 안심이 되는 방법은 뭘까요? 그렇죠. 그래서 돼지고기라 하더라도 결국 돈가스로 먹을 거냐, 직화구이로 먹을 거냐, 그래서 볶아 먹을 거냐, 아니면 수육으로 삶아 먹을 거냐에 따라서 영양분은 반드시 다르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어라, 반드시 뭐 닭고기를 먹어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체질에 맞게 음과 양의 기의 조화를 맞춰서 음식을 섭취하시는 게 제일 현명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운동을 많이 했거나 또는 다이어트를 많이 했을 분도 많이 계신데요. 다이어트 방법이 몇 가지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많습니다. 자, 이렇게 다이어트 방법이 많은 이유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원푸드 음식만 해서 살 뺐다는 사람도 있고요. 바나나만 갖고 살 뺐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살 뺐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방법이 있지만 결국 자기 체질을 알고 체질에 맞는 섭생을 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운동을 할 때 체질에 맞는 컬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닝복을 사실 때 이왕이면 내 체질에 맞는 운동복을 사신다면 에너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자, 태양인, 폐가 굉장히 강한 태양인들한테 어울리는 색깔은 바로 초록색입니다. 또 저처럼 이렇게 간은 좋으나 폐의 기운이 나쁜
태음인하게 어울리는 색은 흰색과 노란색입니다. 또 소양이는 검정과 파랑이요, 소음이는 주황과 빨강입니다. 이렇게 자기 체질에게 맞는 트레이닝복을 사서 운동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더 받아서 운동이든 다이어트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운동도 독이 될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운동도 독이 된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운동 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운동도 독이 된다라는 잘못된 건강 상식을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잘못된 건강 상식 중에 바로 독이 되는 운동, 측만 운동입니다. 자, 측만 운동, 한쪽으로만 발달되게 한쪽으로만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운동 뭐가 있을까요? 테니스. 그렇죠. 네, 예. 배드민턴이라든지 골프, 탁구. 사실 이런 운동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한쪽으로만 계속 사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측만 환자가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운동을 하신 후에는 반드시 반대쪽도 보상 운동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한쪽으로만 가방을 계속 메게 되면 허리 측만이 생기는 것과 같이 그런 원리입니다. 또 한 가지 원활한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호흡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호흡을 참고 숨을 안 쉬고 운동하실 분이 계신가요? 네. 아마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특히 어떠한 운동, 이 스트레칭을 할 때 여러분들 숨을 좀 참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코칭을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혹시 그런 기억들 나십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스트레칭을 할 때 자 10초만 참겠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많이 가르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받아왔을 텐데요. 사실 이 방법은 올바른 건 아닙니다. 자, 우리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지 않는 이유, 뭐가 좋다고 이렇게 숨을 참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숨을 참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더 운동에 상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숨은 쉬고 싶을 때가 쉬어야 된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네. 자, 다음 수분 섭취입니다. 자, 수분 섭취도 바로 이 호흡하고 똑같은데요. 옛날에 제가 태권도 선수 생활할 때 이런 경우 많이 들었습니다. 저 물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야, 운동 끝나고 먹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통제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헬스장이나 또는 운동을 할 때에는 자기가 마시고 싶을 때 마신다라가 바로 정답입니다. 그래서 숨이나 물을 참고 먹는 것이 아니라 쉬고 싶을 때 쉬고 마시고 싶을 때 마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차피 우리 인간의 몸은 70% 이상이 수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원활한 산소와 수분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운동에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서 문제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난 후에 밀려오는 갈증 때문에 스포츠 음료를 많이 드십니다. 선전에 보면 물보다 빠른 흡수다 해서 이렇게 스포츠 음료를 많이 드시게 되는데요. 이 스포츠 음료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전해질을 충분히 보충해 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과도한 당분과 열량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캔 하나에는 보통 80에서 130칼로리 정도가 들어있는데요. 이 정도 양은 여러분들이 40분 동안 열심히 운동해야만 소비될 수 있는 운동 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1시간 동안 운동하고 스포츠 캔을 딱 하나 먹게 되면 오늘 운동은 어떻게 된다? 네, 꽝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색깔이 있는 스포츠 음료수보다는 좋은 정수기 하나 사셔서 좋은 물을 드시는 게 바로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장수 국가에 속합니다. 여자는 84세, 남자는 79세, 이제 평균 81세를 사셔야 됩니다. 정말 건강 100세가 됐는데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강의를 드렸는데 와, 건강 100세 나한테는 재앙이요. 나한테는 축복이요. 이렇게 호불호가 완전히 갈려서 이야기하시는 분을 봤는데 여러분들은 건강 100세가 재앙인가요? 축복이신가요?
자, 재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 네네. 아, 네. 자, 건강 100세, 100세뿐만 아니라 200세도 나한테는 축복일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제가 봐도 한 200년은 사시겠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건강 100세가 축복인지 재앙인지는 여러분들이 하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자, 대한민국 사람 평균 81세까지 살지만 누구나 10년 정도는 앓습니다. 그리고 3.3개의 병을 누구나 다 앓게 되고요. 32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의 병원비를 누구나 다 쓰시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65세가 넘어가시면 어떤 분한테는 1억도 될 수 있고 5억도 될 수 있을 만큼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체질입니다. 체질에 따라 나는 500만 원으로 질병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체질에 따라서 5억도 모자른 체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한테 뇌질환이 걸리는지 장질환이 걸리는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운동법을 미리미리 대처하신다면 축복인 사람한테는 더 축복이고 재앙인 사람한테도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전환이 되리라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건강 100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앙이냐 축복이냐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삶의 질에 따라서 재앙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체질을 쉽게 판별을 해서 본인의 체질을 안다면 항상 재앙일 수밖에 없다라. 또 항상 축복이지만 그 축복이 더 축복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한의원이나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더니 태음인이었다라 하시는 분 계세요? 네. 아니면 나는 소음인 같다라고 판별받으신 분 있으세요? 아, 네. 그러면 나는 도대체 태음인 같기도 하고 태양인 같기도 하고 소양인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어디에든 다 있는 것 같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네. 대부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사상체질은 100여 년 전에 동무 이재마 선생님이 정립을 하신 학문인데요. 자, 소양인은 췌장의 기운이 좋아서 건강하고 덩치가 크다. 소음인은 췌장의 기운이 나빠서 덩치가 크지도 않고 또 작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거는 100여 년 전에 이미 정립하신 학문입니다. 10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더 이상 영양 부족 시대가 아니라 영양 과잉 시대이기 때문에 소양인도 얼마든지 작을 수가 있고요. 소음인도 건강하고 얼마든지 덩치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는 것만으로는 여러분이 내가 소양인이다, 소음인이다라고 판별하실 수가 없겠지만 본인한테 맞는 장기, 본인한테 발달된 이 장기의 기운을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내 체질을 알고 내 체질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대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건강 100세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꼭 메시지를 던지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는 생활을 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건강 100세가 아니라 200세까지 사시기를 누리기를 제가 있는 이유고 또 그렇게 바라는 마음